한 가지 테마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선, 이혁진, 김종민의 이종격투기입니다. 이번 주는 일상복귀 기대감, 의류 소비 대 교육 소비입니다. 종민 연구원님, 네.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집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요. 예쁜 옷 좀 사가지고 외출을 좀 빨리 하고 싶습니다. 네, 모두나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하면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2배를 상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상 복귀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S&P 글로벌 럭셔리 인덱스의 경우에는 백신 스케줄이 공개되면서 지금까지 3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백신 접종의 사이클이 가장 빠른 곳이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의 경우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2월 중반부를 지나면서 의류 소비가 실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 접종이 2월 26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는 국내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의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섬은 현대백화점그룹의 계열사로서 타임이나 시스템 등의 고가 의류 브랜드를 보유한 프리미엄 럭셔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섬 그리고 프리미엄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막연해 보이는데요. 한섬의 프리미엄은 숫자로 증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장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섬의 경우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이 의류업종 일반적인 평균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이고요. 고객의 충성도라고 할 수 있는 재구매율의 경우에는 3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그룹이라고 하는 채널의 이점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 한섬의 경우에는 2012년 현대백화점그룹의 인수 직후 4, 5천억의 매출을 기록하는 의류기업에서 1조 원 수준으로 급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실제 최근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더 현대서울 오픈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섬의 경우 더 현대서울에 18개의 브랜드를 입점시킴으로써 더 현대서울 오픈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패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한섬에 과연 주가에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현재 한섬의 PBR 밸류에이션은 0.9배로서 일반적인 국내 의류업종 밸류에이션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러한 밸류에이션에는 이유가 있긴 한데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패션 기업들의 PBR 밸류에이션이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한섬의 현재 프리미엄은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섬의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이클로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텐데요.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맞은 선진국의 럭셔리 인덱스의 경우에는 그 백신 접종 사이클 이후 지금까지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대표 럭셔리 기업으로서 숫자로 증명되는 퍼포먼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평균 구매 가격 그리고 재구매율 모든 면에서 충성 고객을 보유한 프리미엄 럭셔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프리미엄 럭셔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이유, 바로 의류업종에 치중된, 편중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을 기점으로 종합 럭셔리 기업으로 변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뒷장표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섬은 재구매율이라든지 평균 구매 단가를 생각했을 땐 충분한 프리미엄을 받아야만 하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의류업종에 치중된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계절성과 판관비가 들쭉날쭉하면서 프리미엄을 부여하기가 어려웠죠. 채널 역시도 오프라인에 치중된 채널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모든 것이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2020년에 온라인 채널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76%에 달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트래픽도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섬의 브랜드 파워를 본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채널적인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바로 오른쪽입니다. 본격적으로 한섬은 한섬의 럭셔리 브랜드를 활용해서 신사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 화장품과 액세서리입니다. 첫 번째로 화장품인데요. 한섬은 지난해 5월 코스메티컬 기업 클린젠을 인수하고 올해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 런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임박할수록 한섬의 주가에도 그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섬의 액세서리몰입니다. 실제 현대백화점의 판교점에 보시는 매장이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한섬이 갖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의 액세서리만 모아서 새로운 편집샵을 낸 것입니다. 즉 한섬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채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의류에 치중됐던 매출 구조가 화장품과 액세서리로 다양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섬이 그동안 받고 있었던 PBR 0.9배 디스카운트는 글로벌 럭셔리 기업을 따라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수혜 기업을 찾으신 투자자라면, 글로벌 럭셔리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투자자라면 한섬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고 3월이 다가왔는데 형부원님은 이제 3월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3월 하면 무엇보다 개학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사실 올해 개학은 좀 의미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딱 3월 이맘때쯤에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좀 코로나19가 닥쳐오고 이제 학생들은 학교를 잘 못 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올해가 맞는 이제 개학은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도 그렇고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거는 학원인 것 같은데요. 기사들 보시게 되면 부모님들도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서 이제 그 집합이 금지되는 그런 조치도 취해졌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강의는 좀 수혜를 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인터넷 강의도 조금 그다지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9년, 2020년 메가스터디 결제 금액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큰 스케일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쯤 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하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고도의 성장을 누리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목하는 기업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명실상부한 국내 1위 교육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인강 사이트 방문자 수 1위, 유튜브 영상 재생수 1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위 상위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 전국 위치한 연고대, 이제 진학률이 굉장히 높다라고는 부분입니다. 또 올해는 좀 특징적인 게 더 있었습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가 6명이 나왔는데 그 6명 전부 메가스터디 교육을 이제 이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총 수능 만점자의 100% 이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메가스터디를 중심으로 중등부의 엠베스트와 초등부의 LEI, 성인부에는 김영, 그 다음 메가 공무원 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가스터디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고등 부분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코로나 기저효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뉴스가 재밌는 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에 역대 최고 결시율이 발생했다라는 점과 코로나19의 정시도 확대되면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초중등 부분의 이제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요즘 광고도 많이 하면서 이제 좀 많이들 익숙해졌을 텐데요. 폭발적인 LEI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인 고등 부분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결시율이 역대 최고라는 건데요.
결시율 같은 경우가 중요한 부분이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등급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1등급의 학생 수는 4%입니다. 근데 결시율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그 4%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시와 정시 모두 학생들에게는 조금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1교시에 결실이 높았다라는 부분도 인상적인데요. 사실 수능을 치러 갔는데 여의치 못한 상황으로 내년으로 그 계획을 미룬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수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재수생들은 이제 다시 사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메가스터디 교육의 인강들을 이용하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의 매출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2019년과 2020년도에 스케일 차이가 많이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최근 12월, 1월에 폭발적인 이제 결제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이제 정시도 확대되고 편입도 이제 개편이 되면서 재수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수생이 늘어나게 되면 명실상부한 고등교육업체 1위인 메가스터디 교육의 수혜는 온전히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초등 부분의 성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광고에서 유재석 효과를 톡톡히 부리고 있는 이제 LEI인데요.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고등 부분이 안정적인 성장이 있는데 왜 초등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고등 부분보다 교육업체에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초, 중등 부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등 부문 교육업체는 지금 사실 경쟁이 과열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과 좀 마진율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초, 중등 부분의 업체를 지금 선점을 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LEI가 2년 전에 런칭을 했는데 지금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4Q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돼가지고 초등 부분 누적이 안 됐는데 이미 3분기까지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을 넘어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이제 런칭 이후에 광고를 좀 지속적으로 하느라 이제 영업이익이 좀 낮아졌는데 올해는 그 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업계는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등부 부분의 성장으로 앞으로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부 부분의 이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과 초등부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우리나라 교육 1위 메가스터디 교육을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일상복귀 기대감에 따른 수혜주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의류 소비에 주목하신다면 한섬을, 교육 소비에 주목하신다면 메가스터디 교육을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핫한 테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종격투기였습니다.